다이어트 할 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요? 맨 먹는 게 다 그냥 거지 같은 것들밖에 없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재밌는 다이어트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소. 바로 다크 초콜릿 다이어트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신나지 그냥. 일단은 다크 초콜릿의 정체가 뭐냐? 초콜릿을 만드는 주원료는 카카오인데 정확히는 카카오는 나무 이름이고 요 카카오 나무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카카오 빈, 즉 카카오 콩을 갖다가 초콜릿을 만드는 거요. 카카오 빈을 로스팅하면 카카오 닙스가 되고 카카오 닙스를 진득한 형태로 가공하면 카카오 메스가 되는데 요 카카오 메스를 압착해서 기름만 짜낸 게 카카오 버터, 기름기가 빠진 나머지 덩어리를 분쇄해 놓은 게 카카오 파우더요. 초콜릿 뒷면에 써있는 놈들 정체가 바로 요것들이지 그냥. 이제 요 놈들에다가 설탕을 섞어주면 오리지널 초콜릿이 되는 거고, 요즘은 분유, 바닐라, 향료 같은 걸 더 넣은 제품들도 많이들 볼 수가 있어. 참고로 코코아는 카카오랑 같은 말이요. 그냥 어느 것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거나 혼용해서 쓰는 차이지 그냥. 초콜릿이랑 다크 초콜릿의 차이는, 초콜릿은 사실 카카오는 별로 많지가 않고 사실상 설탕, 분유 베이스에다가 카카오는 그냥 조금만 타 넣은 수준인데, 다크 초콜릿은 반대로 다른 건 다 줄이고 카카오를 크게 늘려놓은 초콜릿이요. 그래서 일반 초콜릿으로는 택도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지. 다만 같은 다크 초콜릿이라도 카카오 함량을 보면은 30%대부터 99%까지 아주 다양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다이어트에 쓸 수 있는 놈들은 카카오가 최소 70% 이상, 권장 85% 이상인 놈들이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99%짜리지 그냥. 카카오가 많으면은 다이어트에 뭐가 좋냐? 카카오 메스의 영양 성분을 보면은 요렇소. 사람의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랑 포화지방을 보면은 함량이 어느 정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또 반 넘게가 식이섬유인 거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단당도 거의 없고 식이섬유까지 많이 섞인 탄수화물은 흡수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고 체지방으로도 잘 안 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요런 게 바로 흔히 말하는 품질 좋은 탄수화물이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도 요놈은 발미트산이랑 스테아르산 요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놈들 역시 흡수 속도가 느리고 보편적인 포화지방산들이지. 즉 카카오는 에너지가 죄다 천천히 흡수되는 놈들 뿐이라 가지고 똑같은 칼로리로 맞춰서 먹었을 때는 혈당이나 체지방이 거의 안 오른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참고로 포화지방이 에너지라는 게 생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원래 사람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랑 포화지방 요렇게 크게 두 가지요. 저기서 탄수화물을 아예 극단적으로 줄여버리고 포화지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지. 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보다 에너지 공급도 더 안정적이고 살도 더 잘 빠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사람이 설계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포화지방의 포만감은 제때 느끼기가 힘들게끔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막 먹었다가는 그냥 과다 섭취를 해버리고 각종 문제가 일어날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단점이 있어. 또 사람 몸에서 지방대사가 일어나는 중에는 체내 산도나 염증 수치 같은 것들도 같이 올려버리기 때문에 혈관 내벽 손상이나 면역력 저하 등등 여러 건강 문제들을 같이 유발할 위험성도 있고 말이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탄수화물 중심의 단단지 균형 식단이 권장이 되는 건데, 대신에 저런 부작용을 통제하면서 계획적으로 섭취한다면은 어쨌든 같은 칼로리에선 포화지방이 살은 훨씬 더 잘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엔 제법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지 그냥.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당이랑 포화지방의 당이 1대3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어가지고 균형식에서 저탄고지 쪽으로 좀 더 치우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탄수화물 다이어트보다 살은 더 잘 빠지면서도 저탄고지보다 위험성은 좀 더 덜하다는 특징이 있어. 물론 요놈도 그냥 먹으면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다 망하는 거고, 계획적인 계산 하에 먹었을 때 말이지 그냥. 다크 초콜릿 다이어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루 에너지를 요걸로 싹 다 대체하는 풀타임 방식이요. 다크 초콜릿을 보면은 보통 양은 개당 100g 정도에다가 열량은 600칼로리 저로쯤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기준이니까 저 초콜릿 하나가 밥 두 공기를 대체하는 거요. 칼로리가 아주 살벌하지 그냥. 그래서 요놈은 뇌를 비우고 막 먹었다가는 망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먹냐? 요거를 이제 원래 먹던 식사에서 밥만 빼고 그대로 다크 초콜릿으로 바꾸는 거요. 밥 한 공기가 다크 초콜릿 반 개니까 일반적인 식사량 기준으로 아침에 4분의 1개, 점심 저녁에는 반 개씩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냥. 요거는 탄수화물랑 포화지방의 칼로리를 전부 다크 초콜릿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다른 탄수화물이나 지방식품은 당연히 더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이나 채소 같은 거는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 식사 때 양이 부족하다면은 요런 걸 반찬으로 더 많이 먹도록 하고, 가벼운 과일 정도도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소 그냥. 요렇게 하면은 이제 기존이랑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훨씬 더 느리게 공급이 되게 되는데, 그럼 에너지
에너지 공급량이 몸의 대사량을 넘지를 못해가지고 몸에서도 체지방을 같이 태워가면서 채워넣게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숨쉬는 내내 살이 빠지고 있게 되는 거요. 그냥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크게 낮추게 됐을 땐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사량도 같이 끌려 내려가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체기가 오게 되는 상황이지 그냥. 근데 다크초콜릿 다이어트는 혈당이 떨어지는 게 아주 느리기 때문에 섭취량을 줄이더라도 대사량이 쉽게 끌려 내려가질 않소. 그래서 정체기도 잘 안 오고 살도 더 잘 빠지게 되는 거지 그냥. 대신에 단점은 앞서 봤다시피 요놈은 저탄고지 쪽으로 좀 치우친 방식이다 보니까 저탄고지보단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산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요. 그래서 연속으로는 10일까지만 하도록 권장되는 다이어트고, 그 전에도 피부에 뭐가 막 나거나 변비 증세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하여간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즉시 바로 중단하도록 하쇼.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아예 그냥 주 1, 2회씩으로 더 짧게 끊어가지고 하면은 효과는 좀 덜해지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어. 요러면은 몸의 리커버리가 더 원활해질 수가 있거든 그냥. 그리고 다크초콜릿을 같은 양으로도 효과를 좀 더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하루에 먹을 양인 1개에서 1개 반 정도를 갖다가 2시간 정도 단위로 일정하게 나눠가지고 먹는 방법이요. 요러면은 에너지 레벨도 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감량 효과도 조금 더 좋게 나오게 되지 그냥. 대신에 양치를 거의 뭐 하루 종일 해야 될 테니까 귀찮으면 요 방법으로 하든지 저 방법으로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쇼. 어차피 뭐 아주 근 차이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오 그냥. 두 번째는 식사랑 적당히 섞어가지고 하는 파트타임 플랜이요. 100g 600칼로리짜리 초콜릿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개가 10조각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하면은 한 조각당 60칼로리 전소, 밥 한 공기가 약 300칼로리니까 5조각 정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밥 먹기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요거를 2-3조각 정도를 먹고 식사 때 밥 양은 반 정도로 줄여가지고 먹는 거요. 요러면은 칼로리 총량은 일정하게 섭취하면서도 다크 초콜릿으로 섭취한 반 정도는 이미 대사가 되고 있지 않소. 그래서 같은 양을 먹었어도 식사 때 혈당은 훨씬 덜 올라가게 돼가지고 포만감은 생기면서도 체지방 전환은 또 잘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냥. 식사량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싶으면은 반찬을 많이 먹어가지고 커버하도록 하고, 뱃수는 뭐 무제한이요. 한 끼를 조리하든 두 끼를 조리하든 그건 맘대로 하면 되고, 요 정도로는 산화 스트레스 부담도 딱히 없기 때문에 장기간 해도 별 상관없어 그냥. 다크초콜릿 다이어트는 대사 기능이 활발해질수록 효과가 높아진다는 특징도 있고, 또 변비 예방 같은 것들도 같이 해주는 게 권장이 되니까 채소 같은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 식품들이랑 물을 같이 많이 먹어주는 게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다크초콜릿 다이어트의 최대의 난관은 흡수가 느리다 보니까 처음 포만감도 상당히 느리게 온다는 점인데, 그래서 요놈을 먹을 때는 아주 생쥐마냥 천천히 갉아먹던지 아니면 단수나 지방이 없는 다른 걸로 갖다가 좀 더 같이 먹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처음 한 번만 포만감을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배가 잘 안 꺼져가지고 그날 하루는 유지가 한결 쉬울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갖다가 잘 하시라고 그냥. 다크초콜릿을 고를 때 피하는 게 좋은 원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식물성 크림, 식물성 유지 이런 게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다 걸어도록 하쇼. 담사보드 프로그램 같은 데서 아주 초콜릿에다가 카카오버터 빼고 식용유 넣었다고 저 터지는 제품들 많이 봤지 그냥. 거기 나오는 경화 식용유가 바로 요거요.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좋을 게 없는 놈이고, 다음으로는 레시틴류가 들어간 제품들도 많이 있는데 레시틴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건강에도 좋은 놈이고 말이지 그냥. 근데 그 중에서 대두 레시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품에는 대부분 GMO 추출물이 쓰이다 보니까 물론 뭐 무슨 문제가 발견됐다 하는 건 없지만서도 그냥 그런 거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걸어든지 하시라고 그냥. 하여간 다크초콜릿에서는 요 두 가지 정도를 주의하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크초콜릿 대신에 그냥 원래 100% 원료인 카카오 메스 자체를 구입해서 먹는 방법도 있어. 다크초콜릿은 가격도 그지 같아가지고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요놈은 100%짜리 다크초콜릿이나 마찬가지면서도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니까 가성비로는 요놈이 최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냥. 시중에 파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초콜릿처럼 굳혀서 나오기 때문에 편의성에도 문제가 없을 거고, 다만 맛은 커피 원두 마냥 완전 쓴맛 그 자체라 가지고 다크초콜릿보단 좀 못할 거요 그냥. 양은 다크초콜릿 한 조각당 카카오메스 11g 정도로 잡으면 되고, 그니까 한 끼 식사량이면 55g 정도가 되는 거지. 요게 저울로 달아보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아주 깜짝 놀랄 거요 그냥.